무슨 이유에서인지 요즘 들어 국밥의 인기가 폭풍같이 상승해서 국밥 관련 커뮤니티까지 활발하게 활동할 정도로 국밥에 대한 한국인들의 애정이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무엇을 먹고 싶다 혹은 먹고 있다고 하면 쏜살같이 달려와 야 그거 먹을 바에 국밥 몇 그릇 먹고 말지 라며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국밥을 먹고 싶다는 사람에게도 야 국밥 먹을 바에 국밥을 먹어 라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국밥이 건강식임을 강조하며 치킨, 라면, 떡볶이 등의 음식을 먹을 바에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국밥을 먹으라고 국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띠며 국밥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국밥이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여러 부분을 따져보고 결론을 지어보고자 합니다. 굳이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저도 국밥을 좋아하는 매니아로서 궁금하기도 했고 당장 저의 입에 자주 들어오는 이 국밥이 과연 건강을 악화시키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마음이 컸습니다. 식약처에서 제공한 국밥의 영양 성분표를 보면 열량은 632칼로리에 탄수화물 17.53g, 단백질 76g, 지방 28.66g, 당류 0g, 나트륨 823mg, 콜레스테롤 242mg, 포화지방산 9.7g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밥을 시키면 같이 나오는 공깃밥, 깍두기, 양파, 풋고추 등을 제외한 오로지 국밥 자체의 영양분입니다. 국밥에 빼놓을 수 없는 공깃밥의 영양소도 알아보자면 탄수화물 65g, 지방 0.2g, 단백질 6g으로 보다시피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지방, 단백질 등은 미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밑반찬들의 영양분은 함유량이 큰 것을 제외하면 전부 미미한 양만 함유되어 있었으므로 함유량이 큰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깍두기는 나트륨이 1회 제공량당 323mg이 함유되어 있었고 풋고추, 양파 등은 그닥 많지 않은 나트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풋고추와 양파는 건강식으로 많이들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을 주면 좋지 건강을 악화시키는 점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될 듯 합니다. 이제 알아본 영양 성분을 하루 권장 섭취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최소 섭취 권장량이 100g 정도이고 기본 권장량이 300에서 400g 정도라고 합니다. 국밥과 밥 한 공기의 탄수화물 함량은 82.5g 정도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양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국밥보다 공깃밥의 탄수화물 함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국밥 자체로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자신의 몸무게의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꾼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면 60g인 셈이죠. 하지만 헬스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권장량의 1.5배에서 2배까지 섭취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국밥과 공깃밥의 단백질 함유량은 도합 82g 정도로 한 끼 식사치고는 꽤 많은 단백질 함유량을 보여줍니다. 헬스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지방의 경우 하루 권장량은 51g이고 국밥의 지방 함유량은 28.66g,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입니다. 나트륨의 하루 권장량은 2000mg이고 국밥의 경우 823mg, 깍두기 1회 제공량당 323mg, 도합 1046mg입니다. 포화지방산의 권장량은 15g, 국밥은 9.67g, 콜레스테롤의 권장량은 300mg, 국밥은 242mg, 트랜스지방 권장량 2.2g, 국밥은 0.6g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루 3끼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권장 섭취량을 균형 있게 지킬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나트륨이 물론 라면만큼은 아니지만 권장량 대비 절반 정도가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권장량은 권장량일 뿐 이것을 철저히 지키며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빵이나 과자 하나만 사 먹어도 포화지방 권장량의 절반 이상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특히 치킨, 피자 같은 배달 음식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 국밥은 오히려 양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치킨의 경우 각종 프랜차이즈 치킨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반마리만큼의 양에 함유된 각종 영양소 수치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자면 열량은 약 1200칼로리, 나트륨은 약 1200mg, 당류는 16g, 탄수화물 56g, 단백질 88g, 지방 76g, 포화지방 14.8g, 트랜스지방 약 0.1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나트륨과 당류, 단백질, 그리고 지방, 포화지방 등이 국밥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라면의 경우 신라면을 기준으로 칼로리 600칼로리, 탄수화물 94.8g, 단백질 12g, 지방 19g, 당류 4.8g, 나트륨이 2148g, 포화지방 10.8g으로 나타났고 나트륨이 특히 국밥의 2배가량이며 라면 하나의 하루 권장 기준치를 넘긴 수치입니다. 프랜차이즈 떡볶이의 경우 자세한 영양 성분은 찾아보기 쉽지 않았고 칼로리만 1인분에 약 1500칼로리 정도 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떡볶이들의 양념이 매운맛을 강조하는 만큼 나트륨량은 라면이랑 비슷한 수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머리 국밥은 기본적으로 소뼈를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칼슘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고 철과 인 같은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다양한 영양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장점입니다. 또한 요즘 한국인들의 식습관이 육식, 고나트륨에 맞춰진 만큼 먹거리 문화도 점점 그에 맞춰진 추세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국밥은 비교적 야채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보는 시선도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만큼 고나트륨 음식도 아니었고 오히려 라면보다 나트륨이 2배가량 낮아서 저는 국밥에 대해 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보양식으로 잘 알려진 삼계탕의 경우도 나트륨 함량이 약 1300mg을 함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도 국밥보다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 외 몸에 좋은 영양분도 더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국밥은 분명히 싼 가격에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없어선 안 될 음식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이나 포화지방 등이 적게 들어있다곤 할 순 없지만 요즘 같은 외식 문화를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집밥을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게 가장 건강에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건강식으로 불려도 손색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며 여러분들도 오늘 한 끼는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한 그릇 드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저는 유익하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